오늘부터 유리함수 나가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내일이랑 토요일 날 해서 이제 끝내는 걸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유리식부터 봅시다. 유리식부터. 근데 사실 유리식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너네 통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위아래 분자분 뭐 약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유리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넘어가셔서 뭐를 봐야 되냐면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근데 여기서 뭐를 보는 거냐?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예.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부분분수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부분분수. 부분분수라는 걸 배울 건데 부분분수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요.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형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게 부분분수의 형태예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평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거 계산할 때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많이 하잖아. 맞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활용되길래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0 곱하기 21분의 1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기 위해서 다 통분할 거야?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부분분수는 언제 쓰느냐? 부분분수는 언제 쓰느냐? 얘는 분수의 합에서 통분이 불가능할 때 쓰는 거예요. 분수의 합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1, 2 한번 넣어볼게요. A, B에다가. 그럼 1, 2 넣어보면 2-1 몇이니? 2-1하면 몇이야? 1이죠? 1이죠? 그럼 얘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는 것만 남아요. 괜찮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남고요.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남고 얘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남고요. 쭉 가서 얘는 20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남아요. 이렇게. 얘네들 다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 지워져요. 앞에 게. 그러면서 뭐만 남아? 얘는 1 빼기 21분의 1이구나. 21분의 20이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결론 부분분수는 언제 쓴다? 이런 식으로 분수의 합에서 쓴다. 그럼 부분분수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중간 애들이 다 사라지고 처음과 끝이 남는다. 근데 문제의 숫자에 따라서는 처음과 끝이 아니라 중간 것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예시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부분분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부분분수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는 2학년 때 또 나와요. 부분분수는 2학년 때 또 나와.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유리식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너네한테 뭐 통분도 가끔 내긴 해. 통분 문제도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못 맞추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번분수 할 줄 알죠? 이거 할 줄 알지?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해. 할 줄 몰라? 이거 안 배웠니 혹시 중학교 때? 2분의 3분의 4분의 5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봅시다. 얘는 뭐냐면 우리 비례식 할 때 1대 2는 2대 4 할 때 어떻게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는 거야. 그래서 안쪽 거 곱한 걸 분모에다 쓰고요. 바깥쪽 거 곱한 걸 분자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도 적혀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뭔 뜻이야? 4분의 5 나누기 2분의 3이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로 바뀌고 그럼 얘는 12분의 15로 이렇게 바뀌죠. 그 과정을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보는 거다?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해서 안쪽 걸 분모 바깥쪽 걸 분자해 줬겠다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는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번분수라고 불러요.
이렇게까지 이거 안 배우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1번 보시면 1번을 다 하는 건 시간 낭비고 그나마 너네가 어려워할 만한 게 3번을 같이 봅시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인수분해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번을 같이 볼게요. 3번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얘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분의 x제곱에 제 인수분해 되니 혹시? x로 묶으면 되겠네요. x로 묶으면 x 플러스 z가 되고요. 뒤에 걸 마이너스 y로 묶으면 x 플러스 z가 되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x 플러스 z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약분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니까 요렇게 또 약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약분해서 남는 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니까 얘는 문제 푸세요. 내가 안 풀었다고 너네도 안 풀면 안 돼. 유리식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했을 때 얘가 된대. 그럼 뭐 하면 돼? 좌변 통분하면 되죠? 그치? 좌변 통분하면 분자가 뭔가 나올 거고 그 분자가 3x다 하시면 이제 a, b가 나올 거니까 얘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네 또 이제 숙제하다가 귀찮아질 거니까 5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595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넘어갑시다. 그냥 595번. (595번은) 부분분수 아니야. 통분하는 거야. 풀어보셨나요?
그냥 계산만 긴 그런 문제예요. 계산만 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문제죠. 뭐가 있냐면 분모는 1차인데 분자는 2차인 거야. 얘도 사실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가 뭐 통분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서 이제 분자에다가 써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분자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x분의 1, x 플러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더 따져보면 저 분수는 결국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x 플러스 1로 나누어라 라는 뜻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저런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미 1학기 때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누기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여기에다가 x만큼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1이 남겠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었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x고 나머지가 1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분모는 안 돼. 항상 분자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 플러스 1분의 x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분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쪼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뭐가 나온다? 결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겠다 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인데 얘가 이제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와 요렇게를 쪼개보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다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클 때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실질적으로 유리함수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얘예요. 결국에 유리식이 핵심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유리함수가 문제인 거니까 결국 얘를 보시면 방금 거랑 똑같아. x분의 x 플러스 2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제 1 플러스 x분의 2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요렇게 쪼개면? 따라왔니?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분모가 x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둘로 쪼개고 싶어. 근데 둘로 쪼개겠다고 요렇게 쪼개시면 안 돼요. 뭔 의미인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쪼갠다? x 플러스 3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x 플러스 1 플러스 2로 쪼개는 거야, 둘로. 뭐? 분모랑 똑같은 걸로 쪼개.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쪼개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에서.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엔. x 마이너스 3분의 3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어. 얘는 쪼갤 수 있을까?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결국 쟤는 3x 마이너스 1을
x-3으로 나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뭐가 몇 만큼 들어가? 3만큼 들어가지? 그치? 그럼 3을 곱하면 3x-9고요. 빼면 8이 남겠네요. 그럼 3x-1은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쪼개.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매번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잖아. 맞죠? 그럼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봐봐. x-2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2로 나누면 어차피 몫은 몇이겠니?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까 여기 적혀있던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2로 나누면 몫이 몇이겠니? 마이너스 2겠죠. 왜?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니까.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마이너스 2의 x-2의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상수 몇이야? 4지. 근데 원래 몇이야? 3이지. 그럼 몇을 빼주는 거야? 1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유리함수에선. 사실상 유리함수에선 얘 나오지도 않아. 왜? 유리함수는 1차분의 1차를 의미해요. 또는 1차분의 0차를 의미해요. 유리함수는 1차분의 2차에서 1차분의 2차도 당연히 유리식이니까 유리함수지. 근데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배우지 않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 가서 유리함수를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저런 식으로 둘로 쪼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에 나오는 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인데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앞서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에 적용시켜보고 유리함수로 넘어갈 건데 앞서 얘기했던 거 공식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저 식에서. 그럼 B 빼기 A 몇이니? B 빼기 A 몇이야? 2죠? 맞지? 저기다 집어. 얘들아 정신 차려. B 빼기 A 2야. 그럼 얘는 분자 2 곱하기 얘 2분의 1 곱하기 뭐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따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지고 얘만 남겠죠? 그 다음 것도 써볼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2는 이번엔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B 빼기 A 몇이야?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몇이야? 2죠? 얘와 지워질 거라고. 그러면 얘는 그럼 뭐만 남는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이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겠니? 그럼 쟤네들은 쭉 적어보면 어떻게 될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두 번째 건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마지막으로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 될 것이다. 이해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로 다 바꿔놓고 나니까 뭐가 된다? 다 더했을 때 지워지게 되고 답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 부분분수는 언제 쓴다? 분수의 합에서 쓰겠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여야 돼요. 부분분수식 봐봐.
부분 분수식 보시면 분모가 고배 형태죠. 그래서 분모가 고배 형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여?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몇이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뭐로 바뀌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답은 10분의 9.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수의 합인데 분모가 고배 형태다? 그럼 뭐다? 부분 분수로 바꿔라 라는 소리구나.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필수예제 5번입니다. 맞죠? 더 있네요 하나가. 머리 많아 유리식이. 유리 뭐 이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참.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은퇴하면 문제집이나 만들어야겠어. 너무 유리식 뭐 어차피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넣어놨어. 아무튼 뭐 그래도 있으니까 해야죠. 봅시다. 얘는 통분해볼게요. 통분해볼게요. 그럼 1-x분의 1은 1-분의 1-x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뭐가 돼? 1-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근데 분의 1이야. 여기 분의 1 있잖아. 너네 어떤 수 분의 1을 우리 뭐라고 배웠어? 역수라고 배웠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앞에 1 마이너스의 얘의 역수가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너네 2분의 1 분의 1은 몇이야? 2야 2. 분모를 역수해라 라는 소리야. 분의 1은.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우리 아까 번분수 했던 거 1은 1분의 1이죠. 그치? 1은 1분의 1이지? 그럼 요렇게 곱하면 1분의 2 해서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뭐다? 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통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모 다시 2번 볼게요. 2번에 얘 통분하시면 1-x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이렇게 올라가고 둘을 빼면 2x 되겠네요. 분의 얘 통분하시면 1-x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이렇게 올라가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분모에 적는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분자에 적는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2x 곱하기 1-x 1 플러스 x 분의 2 곱하기 1-x 1 플러스 x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답은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질문! 없어? 괜찮아? 지금 좀 그냥 빠르게 했는데 계산들 한번 해보세요. 밑에 문제들. 알겠죠? 그렇죠? 계산하면서 계산 실력은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수예제 6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니? 필수예제 6번. 응? 필수예제 6번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우리 이거 곱셈공식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치? 1번 같은 경우는 양변 뭐로 나눠서? x로 나눠서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되죠. 저기서 x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요. 얘 통분해볼게요. 얘 통분하면 뭐 나와? bc분의 b 더하기 c 나오는 거 괜찮니? 그쵸? 얘 통분하면 ac분의 a 더하기 c 나올 거고요. 얘 통분하면 ab분의 a 더하기 b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요. 그럼 b 더하기 c는 몇일 것이고 마이너스 a일 것이고 마이너스 b일 것이고 마이너스 c일 것이다. 됐나요? 그럼 얘는 정리했습니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bc분의 a제곱 마이너스 ac분의 b제곱 마이너스 ab분의 c제곱이 되겠죠.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분합니다. 마이너스에 A, B, C 분의 얘 입장에서 뭐가 곱해진 거고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A가 곱해진 거니까. 두 번째 얘 입장에서 뭐가 곱해진 거고 B가 곱해진 거고 얘 입장에서 뭐가 곱해진 거다? C가 곱해진 거다. 따라오셨나요?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뭐야? 공식 있었죠? 곱셈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이 쭉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A B C 공식 기억나? 기억나 안 나? 기억나야 돼.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라고? 얘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싹 지워지죠. 뭐다? 는 3.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근데 이제 이게 정석 풀이에요. 근데 너네가 시험 보다가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0이 아닌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일 때 제래요.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0이 아닌 세실수인데 합이 0인 거에 대해서 제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넣으면 똑같이 나와요. 너네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푸셔도 돼요. 수능 볼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 고3 애들한테도 내가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거든. 생각해봐. 0이 아닌 세실수인데 합이 0이면 밑에 걸 구하래. 다른 조건 없잖아. 맞죠? 맞죠? 그럼 1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야 마찬가지로 607번 봐봐. 이거 원래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래. 그럼 뭐 할래? 이번엔 뭐 할래? 2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죠? 그럼 2 마이너스 1 넣으면 답 나와요. 원래는 통분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통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세실수 ABC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간단하게만 이유를 얘기해주면, 얘 어차피 이렇게 지워져서 3 나오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일 거거든, 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ABC가 다 지워지면서 그냥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 말은 뭔 소리냐면 ABC가 뭐든 상관없다는 소리야. 어차피 약분돼서 다 사라지니까. 값만 떨어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얘를 정리하시오야. 그럼 정리해야 돼. 정리하시오라는 건 어떤 문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값을 구하라는 건 그냥 어떤 문자가 아니라 어떤 값으로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유리함수에 대해서 책에서 뭐라 막 쭉 적혀 있어요. 뭐라 막 쭉 적혀 있고 얘네들을 쭉 같이 볼 건데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말고요. 책에 적혀 있는 거 말고 그냥 쭉 정리해 드릴게요. 유리함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에 봅시다. 왜냐면 책에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걔네들끼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냥 유리함수 전체를 통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죠? 무리함수에서도 똑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리함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설명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유리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1차 함수가 왜 1차 함수였어?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차 함수였어요. 그럼 왜 유리함수겠어? 유리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유리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애들이 유리식인데, 사실 유리함수 설명하려고 유리식의 정의를 설명은 안 했어요, 따로 일부러. 그럼 유리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유리식의 시작은 유리수부터 오는 거야. 유리수에는 어떤 정의가 있어? 우리 유리수의 정의, 가장 간단한 정의 뭐야? 분수죠, 분수. 근데 분수인데 분모가 1이야. 그걸 뭐라고 불러? 정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리수 안엔 정수가 들어있거든. 유리식도 마찬가지야. 유리식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분수식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분수식인데 분모가 1이네? 또는 분수식인데 분모가 2네? 이런 식으로 분수식인데 분모가 정수네? 그런 거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분명히 1분의 x야, 또는 2분의 x야, 또는 뭐 3분의 x제곱 플러스 3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함수 안에,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 있어. 그 말은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 즉 1차 함수, 2차 함수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럼 우린 그거를 새롭게 배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유리함수는 뭐를 볼 거냐면 분수함수만을 볼 거예요. 근데 그 분수함수 중에서 뭐만 볼 거냐? 분모에 x가 있는 애들만 볼 거예요. 분모에 x가 있는 애들. 왜? 분모에 x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 거니까? 다항함수라고 부를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분모에 x가 없으면 다항함수야. 분모에 상수만 있으면. 이런 거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배울 건 뭐야? x분의 1 이런 거 볼 거야. 지금부터. 근데 앞서 내가 이런 거 얘기했어.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거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왜냐? 얘는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x분의 3이 되거든? 뭐와 뭐의 합으로 정리가 돼?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합으로 정리가 돼.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없어. 못 그려. 안 배워. 정 배우고 싶으면 고3 때 미적분 2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배웁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합에 대한 그래프를 배워. 근데 그건 3학년 때 배워. 그러니까 우린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그럼 뭐만 나온다는 소리야? 분명히 분모는 1차인 다항식일 거야. 분모가 2차인 거 3차인 거 못 배워. 몰라 우리. 3학년 때 가서 배운다고. 그러니까 분모 무조건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0차 아니면 1차. 왜? 여기서 요런 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맞죠? 그럼 그냥 뭐야? 어떤 유리함수에다가 1 더하는 거잖아. 너네 어떤 유리함수에다가 1 더하는 게 뭐야? 사실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 근데 x를 더했어. 평행이동이야? 아니야. 그냥 함수끼리 더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분수함수는 최대 1차분의 1차가 나올 거예요. 최대. 아니면 1차분의 상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 앞으로 그냥 유리함수라고 부르면 뭐라고 하면 돼? 얘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유리함수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 그렇지만 우린 그 중에 뭐만 볼 거다? 1차분의 1차만 볼 거다가 처음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중에 수많은 유리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가 있겠느냐? y는 x분의 1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y는 x분의 1이라는 애 그래프를 볼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우리 이미 함수 배웠잖아. 함수를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아셔야 돼요. 정의역과 치역. 우리 정의역 배웠잖아. 정의역은 x값이었고 치역은 y값이었어. 그럼 x값부터 봅시다. 여기서 x값, 정의역의 조건이 뭘까요? 정의역 1일 수 있니? 저기다 1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죠? 2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니? 넣을 수 있어요. 즉 양수 넣을 수 있고요. 음수 넣을 수 있어요. 근데 0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다가 정의역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란 소리예요. 그럼 y 봅시다. 얘가 정의역이야. 그럼 y값 봅시다. y는 1일 수 있니? y가 1이면 x는 1이잖아. y가 2일 수 있니? 2일 수 있죠? x에 2분의 1 넣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x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y도 마찬가지야. 양수일 수 있어. 또 음수일 수 있어. 근데 뭐일 수 없어? 0일 수 없어. 왜 0일 수 없어?
분수가 0이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요. x분의 0이면 0이야. 근데 얘는 그냥 뭐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y는 0이면 상수함수로 바뀌어요. 분자가 0이면. 그럼 우린 유리함수에서 분자가 0의 경우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그러니까 y가 0일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 거고요. 그럼 정의역과 치역 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얘들아? x에다 1 집어넣으면 1,1 2,2분의 1 3,3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2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찍어서 연결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음수 집어넣어 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얘가 점점점 내려가지. 그럼 얘가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요 밑으로 내려가겠네? 얘가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겠네?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려면 x절편이 존재해야 돼요. 맞죠?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러면 x절편이 존재한다는 건 x절편을 어떻게 구해 너네? y에다 0 집어넣죠. 근데 y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절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내려가는 건 맞아. 그치만 x축과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얘도 마찬가지야. 점점 내려가는 건 맞아. 그치만 y축과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왜? y축과 만난다는 건 x가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기는 해. 그치만 만나진 않아. 뭐랑 똑같아? 짝사랑과 똑같죠. 범주. 짝사랑과 똑같죠. 너가 어떤 여자가 좋아.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 그럼 그 여자가 이제 말동무는 해줘. 대화는 해줘. 그렇지만 고백하면 자요. 만날 순 없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범주. 알겠지? 짝사랑 해봤니? 안 해봤어 아직? 한번 해봐. 그럼 점근선을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엇이냐? 한자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란 뜻이에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긴 한다. 근데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못 만난다. 범준아. 짝사랑은 못 만나. 서로 좋아해야 만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와 뭔 거야? x축과 y축인 거예요. 맞나요? 그럼 x축을 우린 뭐라고 불러? y는? 점근선의 x축 뭐라고 불러? y는? 0이라고 부르죠? y축 뭐라고 불러? x는 0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항상 x는 뭐다, y는 뭐다 이렇게 해서 항상 두 개씩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와 얘 비교해봐. 정의역과 치역이랑 점근선이랑 비교해봐. 어때? 그냥 아니다가 같다로 바뀐 형태지. 왜 그럴까? 왜 그래? 점근선은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0이 되는 거야.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이니까. 될 수 없는 선이니까. x는 0이 될 수 없다. 와. 점근선이 x는 0이다. 와. 같은 말이라고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x는 0이 될 수 없다는 소리야. 점근선이 x는 0이다는. 점근선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x는 0과 안 만나. x는 0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x는 1과 만나. 그러니까 x는 1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야. 근데 x는 0과 점근선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x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점근선을 줄 때가 있고 정의역과 치역을 줄 때가 있어. 그럼 뭐야? 같은 걸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정확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필요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과 치역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는 얘를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 대칭이동을 해볼게요. 대칭이동. 얘를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하면 Y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X분의 1로 바뀌겠죠.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뀔 거니까. 그럼 제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얘를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잘 봐. 얘는 분자가 양수인 경우고요. 얘는 분자가 음수인 경우예요. 분자가 양수인 그래프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니? 1, 3, 4분면에 존재하죠. 분자가 음수니까 몇 사분면에 존재하니? 2, 4, 4분면에 존재하죠. 얘를 일반화시켜 볼게요.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있어. 그런데 K가 양수면, K는 0일 수는 없으니까, K가 양수면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 1, 3, 4분면에 존재하고, K가 뭐면? K가 음수면 2, 4, 4분면에 존재한다. 그래프의 개형은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왜냐면 대칭이동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질 않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딱 두 개야.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도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마찬가지야. 얘 아니면 얘야. 근데 그걸 뭐가 결정해? 분자의 부호가 결정해.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x분의 1 말고 x분의 3을 한번 그려볼게. x분의 3은 1,3을 지나겠죠. 2,2분의 3을 지나겠죠. 또 3,1을 이런 식으로 지날 거 아니야. 밑으로.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가 멀어질 뿐이야. 개형은 똑같이 생겼어요. 개형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점점 그냥 멀어질 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분의 3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멀어질 뿐이에요.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k 값을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k 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물어볼 수 있어. 근데 k 값이 1이냐 2냐 3이냐 누가 더 크냐 분자가 누가 더 크냐 이런 식의 비교는 뭐 개념 문제니까 나올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개형은 똑같이 생겼거든. K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K의 부호예요. 부호. K의 부호예요. 양수냐 음수냐. 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를 본 거고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한번 추측을 해봐. 얘를 가지고 대칭이동을 했네? 그럼 이제 뭐 할까? 평행이동도 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X-1분의 1 플러스 2라는 애로 바뀌겠죠. 맞죠? 그래놓고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내가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원래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저 노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움직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까지 왔어.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매번 원래 형태를 그리고 그걸 평행이동해서 그려? 너네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애를 어떻게 그려? 아 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꼭지점에 3, 이겠네 이렇게 그리지 않아? 얘를 얘는 원래 형태가 y는 x제곱이야. 근데 y는 x제곱이라는 애를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2만큼 움직였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움직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면 대단한데? 매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그려요. 맞죠? 뭐 대단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바보예요. 그렇게 그리면. 응? 맞잖아. 이렇게 안 그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얘를 보고 얘는 원래 형태가 y는 x분의 1이었어.
근데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까 아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럼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사실 앞에 거는 간단한 기본 설명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x축, y축을 그려놓고 볼 건데 여기서 나왔던 거 정의역과 치역 나왔었죠. 똑같이 봅니다. 얘의 정의역은 뭘까요? 똑같이 보면 돼. 잘 봐. 여기서 x는 0이 아니다라고 했지. 왜 x는 0이 아니다가 x는 0이 아니다가 정의역이었어? 뭐가 0이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됐죠. x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뭐였어? 분모가 0이 아니다였어요. 그럼 얘는 뭐가 아니다야? 1이 아니다죠. 두 번째, 이번에 y를 볼게요. 이게 잘 봐. y는 0이 아니다예요. 왜 y는 0이 아니야? 분자가 뭐니까? 분자가 0이 아니니까 y도 0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사실상 분자가 0이 아니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 분자가 0이 아니야. 그 말은 요만큼이 0이 아니란 소리야. 근데 거기다 2를 더했네? 그럼 y는 뭐일 수 없을까? y는 2일 수 없겠죠. y에다 2 넣어봐. 그럼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0이 아니라며. 얘는 0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y가 어떻게 2일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x는 0이 아니야. 또 y는 0이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성질이 뭐였어? 점근선이라는 애였어요. 점근선이라는 애는 뭐였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0이다가 점근선이었어. y는 0이 아니다기 때문에 y는 0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와 y는 2가 아니다야. 그럼 점근선은 뭘까? 점근선은 x는 1이다와 y는 2다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원래 점근선 얘들아 점선으로 그려야 돼.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써주는 거여서 점근선은 그냥 점선으로 찍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수행평가 보는데 점근선을 실선으로 그려가지고 틀린 애가 있었어. 점근선 애들아 점선이야. 알겠어? 알겠어? 너네 평소에 점선 찍을 때 직자 다 안 찍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평소에 그릴 때 그냥 실선으로 해. 근데 서술형이나 수행에서는 무조건 점선으로 찍어줘야 돼. 점근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x는 1이라는 점근선, 또 y는 2라는 점근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면 어디 존재한다고? 1, 3, 4분면에 존재한다고. 맞죠? 근데 점근선과는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4분면은 이제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겠구나. 끝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번 보는 건 아니니까 절편을. 이해됐나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면 다시 보자. 봐봐.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연습 몇 번만 합시다. 연습 몇 번만 할게요. y는 책에 있는 걸 볼까? 7번 볼게요. 7번에 y는 x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럼 쟤를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을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알겠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을 찾을게. 그럼 y는
x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3이라는 애의 점근선은 뭘까? 점근선. 정의역과 치역부터 구하자. 그럼 정의역은 뭐였어? x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겠죠? 그 다음 치역은 뭘까? y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겠죠? 왜?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y는 3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점근선을 찍어보면 x축, y축 찍고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 점근선. 그 다음 y는 3이 아니다. 그러니까 y는 3이 점근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겠네. 뭐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죠?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x절편이 뭔지 여기 y절편이 뭔지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얘와 얘가 정의역과 치역인데 사실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의역과 치역 왜 구한 거야? 점근선 때문에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린 이제 점근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근선만 문제 풀 때는. 그럼 점근선은 뭐야? 점근선은 언제 생기는 거야? 분모가 0일 때 점근선이 생겨요. 0일 수 없으니까. 맞나요? 그렇지. 분모가 뭐일 때? 분모가 0일 때 점근선이 생기고 그럼 Y점근선은 어디서 생길까? Y점근선은 Y는 상수항에서 생겨요. 이 상수항. 왜?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이거든. 그럼 얘 0 취급해봐. 그럼 그냥 상수항만 남잖아. 그래서 Y는 상수항이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리시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 Y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x분의 2,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이야.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 상수항이 뭔데? 분자가 뭔데?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야.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일단 최고차항을 맞춰줄 거 아니야. 다시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몇일 거야? 몫이 2일 거야. 최고차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전개하면 4지. 우리 원래 1이 있었지. 그럼 뒤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3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겠죠. 앞으로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부호를 무조건 그냥 분자로 넘기세요. 유리함수에서. 그래야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랑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앞으로. 그래야 안 틀리거든. 왜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분자가 뭐 같아? 1 같잖아. 분자가 양수 같잖아. 근데 사실 뭐야? 분자 음수거든 이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분자 쪽으로 그냥 부호를 넘기세요. 앞으로 습관적으로 유리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 플러스 2분의 3의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분자가 괜히 3 같잖아. 그러니까 틀려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이렇게 쓰세요. 분자 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얘 점근선 x는 몇? x는 몇이 점근선? 마이너스 2가 점근선. y는 몇이 점근선? 2가 점근선. 분자는 몇? 마이너스 3. 끝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 그래프? x축 y축 찍어놓고 x는 마이너스 2 y는 2 분자 음수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일부러 대충 그렸는데 잘 봐.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것조차 귀찮죠? 안 귀찮아? 안 귀찮으면 해. 근데 사실 나는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 맞아. 그래야 상수항이 뭐고 x 점근선이 뭐고 y 점근선이 뭐고 분자가 몇인지가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난 고민을 해봤어. 그러면 이 상태는 모를까?
이 상태 그대로 못하나? 라는 고민을 해본 거야. 그러면 잘 봐. x 점근선은 어디서 나온다고? 분모가 0이다 해서 나와요. 얘를 막 정리를 해. 분모가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분모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럼 분모가 0인 거 어디야? x는? 마이너스 2. 됐네? 됐네? 두 번째, y 점근선은 뭐야? 상수항이지. 상수항이라 얘 아까 정리한 거 다시 적어주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렇게 풀면 상수항이 몇이 나와? 2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여기서 못 볼까? 요 2는 뭐야? 다항식의 나눗셈 입장에서 뭐야? 몫이죠, 몫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1차 함수는 어차피 몇 차, 다시 우리가 보는 유리함수는 어차피 몇 차분의 몇 차? 1차분의 1차. 그럼 몫은 최고차항의 비예요. 최고차항의 비.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2x 플러스 3분의 5x 마이너스 1이라는 내가 얘를 막 정리할 거야. 그럼 상수가 뭐가 될까? 얘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될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렇게. 뭔 소린지 이해가? 왜? 상수항은 몫이니까. 어차피 1차분의 1차면 그 몫은 뭐로 나올 거니까? 최고차항의 b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y는 몇이라고 볼 수 있어? 2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마지막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근데 얘는 뭐야? 다항식의 나눗셈 입장에서 나머지예요. 너네 나머지 정리 기억나? 나머지 정리 기억나? 나머지 어떻게 구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 x에다 뭐 집어넣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얘만 남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만 남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나오죠.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y는 밑에 것도 같이 볼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뭐라 그래? 원래는 이제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2번 봐봐.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지금부터 볼 거야. 바로 하자. 바로 하자. x는 몇이 점근선? 마이너스 3이 점근선. y는 몇이 점근선? 마이너스 2가 점근선. 분자는 몇? 마이너스 3이지. 얘가 0이 되는 거. 얘로 나눌 거니까 나머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몇 나와? 7. 끝이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 있고 y는 마이너스 2 있고 분자 7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끝나는 거야. 끝. 이해돼?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원래는 둘로 쪼개는 게 맞아요.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안 귀찮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몰라, 내 성격이 그런 건지 나는 학생 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계산이 귀찮아. 그러니까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하지? 라는 고민을 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몰라도 돼. 이런 거 풀어서 해도 돼. 근데 귀찮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y는 x-3분의 6-x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x는 몇? 3. y는 몇? 마이너스 1. 분자 앞으로 k라고 쓸게요. k는 몇? 끝이야. 그래 부리시면 돼요. 이제 됐어? 이런 식으로 바로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숙제하면서 연습해와. 앞으로 이거 설명 안 한다. 알겠죠? 그렇죠?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내용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간 거야. 너네 머릿속에.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유리함수의 모든 설명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설명이 좀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안에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좀 뺀 건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유리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일단 점근선과 분자를 알아야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점근선은 분모가 0인 거,
그 다음 y는 상수항, 그 다음 분자는 이제 개형을 맞추는. 그래서 분자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 그래서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x절편과 y절편, 즉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딱 9번까지만 합시다. 두 문제만 합시다. 두 문제만. 알겠죠? 딱 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보시면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y는 x분의 a라는 유리함수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학교 시험엔 과연 이렇게까지 나올까? 아닐 거란 말이잖아. 너무 쉽잖아. 맞죠? 이건 그냥 뭐 계산만 하면 돼. 우리가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방법대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냥 여기 밑에 적혀있는 풀이처럼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고 그럼 얘는 x분의 a라는 애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거를 못 보는 학생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셔야 돼요. 잘 봐. 내가 1단원 하면서 도형이동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평행이동은 뭐는 변하지 않아. 뭐가 안 변해? 기울기였죠. 직선에서는. 원에선 반지름. 포물선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그게 다 뭐야? 모양이 변하지 않아. 그래프의 개형은 변할 수 없어요. 평행이동은. 그러면 너네 생각해. 유리함수에서 개형은 누가 결정해? 분자가 결정해요. 그러면 유리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은 뭐는 안 변해? 분자는 안 변해. 그럼 반대로 뭐만 변해?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세 개 필요했어. 뭐 필요했어? x점근선, y점근선, 분자. 근데 분자는 안 변한대. 평행이동했을 때 그럼 뭐만 변하는 거야? 점근선만 변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얘는 이런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만 변하고 점근선은 움직이는 만큼 변해. 그치만 분자는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을 해서. 당연히 대칭이동하면 부호는 바뀔 수 있어요. 대칭이동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처럼 평행이동 나왔을 때 우리 뭘 보는 거냐? 점근선과 분자를 보시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거 봐봐. 불러. x는 몇? 점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1. 분자는 3. 근데 얘가 어디서 온 거래? 얘를 평행이동해서 온 거래. 쟤의 원래 점근선 불러. x는 0, y는 0, 상수항 없잖아? 그 다음 분자는 a 였던 게 얘를 반대로 썼네요. 얘를 어떻게 움직여서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움직여서 얘가 된 거야? 그럼 a는 몇일, b는 몇일 거고 x는 0을 얼마큼 움직여야 2가 되겠어? 2만큼 움직여야 2가 되겠죠? y는 0이라는 애를 얼마큼 움직여야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중요한 거야. 쟤를 저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건 누구나 해. 어차피 문제에서 안 써먹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 푸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1번, 2번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613번. x분의 2라는 애를 y는 x분의 2라는 애를 평행이동을 시켰대. 평행이동을 시켰대?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바뀌었대. 기역, 니은, 디귿이 됐대.
그럼 뭐는 바뀐다고? 점근선은 바뀐다고. 그치만 뭐는 안 변한다고? 분자는 안 변한다고. 그럼 이 말은 뭐야? x분의 1을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거 찾아라. 분자가 2인 거 찾아라. 끝이야. 기억, 분자 몇이야? 2. 맞죠? 니은, 분자 몇이야? 마이너스 2. 안 되는 거예요? 디귿, 분자 몇이야?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어렵니? 바로 눈으로 풀리는 거잖아. 근데 얘를 다 어떻게 풀고 있어? 나중에 학교 가서 옆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속으로 웃으세요. 알겠죠? 다 이러고 있다고. 아, x-3분의 x-1 고민해가지고 x-3에다가 2 더하면 되네. 그럼 얘는 x 1 플러스 x-3분의 2네. 분자 2네. 이러고 있다고. 눈으로 붙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이자고요. 또 봐봐.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했더니 얘래. 해보자. 얘 점근선 뭐야? x는 마이너스 1, y는 4, k는 마이너스 1. 얘 점근선 볼게. 얘는 x는 1, y는 3, k는 마이너스 1. 그럼 x축으로 몇만큼 움직였고 마이너스 1이 1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끝이야.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9번. 정의역과 치역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정의역을 줬어 또는 치역을 줬어. 그래 놓고 반대 걸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래?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문제예요. 함수의 기본은 그래프야.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내가 최소화시켜줬잖아. 맞죠? 너네가 귀찮아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프 그리는 그 순서를 최소화시켜줬잖아. 그랬는데도 안 그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는 함수의 기본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 봐봐. 제 x점근선 1, y점근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그립니다. x축 y축 그려놓고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k는 2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네요. 맞죠? 1, 3, 4분면에.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y 또 1부터 2까지래. 그때 치역 y값 구하래. 그리고 y값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가는 애지.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 넣어봐.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뭐 나오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여기 마이너스 3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네 그래프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겠네. 마이너스 3부터 계속 내려가네. 계속 작아지니까. 또 여기서 1부터 2까지야. 2 넣어봐. 2 넣으면 1분의 0이네. 2 넣었을 때 0이네. 0 맞지? 그 y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애잖아. 그러니까 뭐보다 크겠네?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해돼? 뭔 소린지? 이해돼?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질문! x가 1부터 보면 y값도 딱 그 부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점근선이잖아. 1이 될 수는 없잖아. x가. 그래프 봐봐.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야. 지금 봐봐. 이렇게 점근선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럼 얘가 잘리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잘랐으면 너 말이 맞지. 범위로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y가 계속 이제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점근선이랑 만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x가 1부터 2야. 그럼 끝과 끝이 쉽게 말하면 1 넣었을 때와 2 넣었을 때 잘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x가 1이잖아. 근데 여기다 1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끝이 잘리지가 않는 거야. 너야 뭐가 있어야 잘리지. 근데 없어. 1을 넣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잘리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내용들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오늘 고생들 하셨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밑에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명하고 대칭성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고생들 하셨습니다.